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승입니다. 네. 전일 이제 포인트 짚어주실 때 2,950선이었나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선을 유지하면서 지금은 또 플러스 전환된 모습입니다.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다행이죠, 일단. 네,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네. 최종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최후 방어선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뭐 단기적으로 2,950이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이제 추세 자체가 완전히 변할 수 있는 포인트가 2,900포인트거든요. 네. 여기는 무조건 사수해줘야 됩니다. 여기 사수 안 하면 조금 이제 옵션 쪽에서 선물 쪽에서 조금 강하게 매도세가 좀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좀 하단이 붕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포인트를 계속 잡아드렸고 지수 포인트 계속 체크를 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뭐 지수는 이제 방금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0.56까지 좀 빠지는, 그러니까 0.78까지 빠졌었죠. 그렇죠. 빠졌다가 물론 이제 등락 비율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 마찬가지로 시장이 불안하고 안 좋은 상황이면은 역시나 가던 종목만 가는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NFT 게임주, 2차 전지의 대장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수급이 쏠리고 뭐 시장이 좋아지면 이 종목들이 또 눌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일단 지금 합습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합습 효과가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안 좋으면 그냥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습관성 학습 효과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장세는 11월 24일 네이버 행사까지는 일단은 기준점을 두고 계속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시장 자체가 플러스 또는 또 약간의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NFT라든지 개별 테마에만 좀 집중되는 장이 더 이어지고 있고 네.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다시 좀 약간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방산 쪽, 방위산업 쪽도 이제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새로 고침 주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또 좋은 호재거리가 오기도 했고 네. 연속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게 뭐 단발성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 관련된 종목만 좀 오르다가 많은 현상이 나올 텐데 조금은 확산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슈인지 아니면 워낙 지수에서는 시장은 뭐 볼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방위산업은 또 방어적인 개념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 좀 잡아봐야 될지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다행히 뭐 오늘도 NFT 얘기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맨날 똑같은 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결국은 결론은 차별화 장세에서 키 맞추기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렇죠. 오늘 다행히 새로운 주제로 얘기하게 돼서 천만다행이다.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들,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이 나올 때마다 또 새로운 또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일단은 길게 보면은 상당히 좋죠. 방산 쪽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정자권 환수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선 관련된 부분에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추가로 받을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오늘 밤에 모 방송국에서 9시에 실시간으로 대선 이 주자분들 4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공약과 연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방산보다는 그 전에 일찍 움직였던 게 이제 우주 항공이겠죠. 뭐 대부분 이제 뭐 1차적인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 생각하시겠지만 항공우주가 결집된, 그러니까 공군이라고 좀 표현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파생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좀 아랍에미리트 수주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M-SAM 관련된 청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관련된 부분을 수출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1세대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양산에서 실전 배치했던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세대 모델을 개발을 했고 현재 시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L-SMM 해서 앞에 M과 L이 좀 차이가 있겠죠. 이게 이제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 시테스트를 지금 앞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도에 M쌤이 이제 퇴역 조치가 되면서 L쌤이 그 부분들을 실전 배치로 교체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그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정자권 이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자권의 핵심 자체가 뭐냐면 일반적인 군 병력을 어느 정도 감축하고 그리고 신무기라든지
전문 부사관들을 양성해서 뭔가 군대 조직 자체를 전문화시키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무기와 첨단 무기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만 K-21이라는 수륙 양용 장갑차라고 아실 텐데 예. 이제 강을 도하할 수 있는 전시 때 강을 도하할 수 있는 장갑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이다. 그리고 최초로 개발했던 장갑차 기술이고요. K2 전차는 굉장히 유명하죠. 사거리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일명 그 이전에 한번 북한 도발했을 때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줬었던 K9 자주포. 자주포가 사실은 이동하면서 쏘는 이 시스템이 아닌데 세계 최초로 자주포를 이동하면서 쏠 수 있는 이런 시속 뭐 2, 30km에서 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차, 장갑차 쪽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기술이 또 통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수출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술에 대해 극찬은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역할이고 이제서야 방산주가 많이 소외를 받았잖아요. 항공 우주로 엮여서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부분들의 상승은 저는 이제 지금은 종결됐다고 판단하지만 예.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저는 이게 이제 추세를 좀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장교 출신이라. 예, 저도 쭉 예. 듣고 있었어요. 아, 저런 단어들이 그냥 네. 입에서 쑥쑥 나오는 게. 뭔가 이제 국군 네. 이제 작전 막 이제 브리핑할 때 네. 있잖아요. 그때 뭔가 이 봉 같은 게 딱 필요했으면 너무 좋았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갑자기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네. 이제 정찰 쪽에 이제 해서가지고 그때 이제 국내 장갑차 전차 그리고 이제 북한의 전차 장갑차를 다 외워야 돼요. 네. 활용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그 네. 군기가 확 살아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네. 아, 이것도 이 방위산업과 관련된 것도 대선주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맞아요. 그 네. 전자권 이슈도 있고 자주국방을 하다 보면 뭐 최첨단 기술, 뭐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결국 뭐 오롯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야 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게 우리가 뭐 건설하지만 항상 맨날 대선 테마주는 뭐가 있을까요 하면 건설이었지만 아, 이게 내년 3월에 갔을 때 더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게 또 이 방산과 관련주도 될 수 있겠구나. 종전선언과 또 결부됐던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예. 어쩌다 힌트를 얻은 느낌? 네. 이런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교님 저기 달리는 방산주, 대장주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순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누구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대장은 원래부터 에너지 넥스원이 워낙 유명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투탑이라고 보시는 게 이제 한화라는 그룹이죠. 여러분들 한국 화약의 줄임말이 한화지 않습니까? 네. 한화는 실제로 이제 그에 대한 사업 부분은 이미 가지고 있고 최근에 한화라는 종목이 지주사기는 하지만 뭐 밑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또 국내 최초로 우주사업부라는 부분들 아직 상장하지 못했지만 분할 상장이 못했지만 우주사업 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에너지 넥스원은 뭐 어찌 보면은 그냥 거의 뭐 국내에서 공기업 같은 방사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유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종목이 사실 지금 윗꼬리를 강하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이 뉴스가 나와서 단발적으로 끝나고 또 NFT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 보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뭔가 이제 이쪽으로 어찌 보면 이게 방어주 역할을 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은 당연히 꾸준한 회사들이 대부분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NFT라든지 게임주 2차 전지가 사실 이제 달리는 말만 계속 달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조금 이제 키 맞추기로 좀 후발주자들이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시장도 서서히 뭔가 이제 지루해하는 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또 가네.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가 이제 새로운 이제 호재거리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늘은 조금 종결되는 분위기이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저는 방산주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종목이라든 간에 수익이 좀 발생하면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적금 종목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긴 시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예.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 아실 거예요. 예전에 수리온 헬기 관련된 부분들 나왔다가 이제 비리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동남아시아나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그런 신뢰성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실제로 에너지 넥슨이나 이쪽에서도 어떤 뭐 국가를 대상으로 컨택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전 한국항공우주 관련된 입찰 관련된 부분에 비리가 좀 터지면서 이에 대한 부분 수주가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가 5년 전입니다.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고요. 좀 길게 보는 관점. 그러니까 방산주는요 언제 갈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북한 쪽에서 뭔가 군사적 도발했을 때는 뭐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쪽을 제외하고 뭔가 이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추세 상승으로 가긴 하겠지만은 좀 긴 시간을 보고 투자하시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긴 시각을 두고, 긴 시간의 어떤 투자 프레임을 두고 봐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관심 있게 좀 이렇게 넣어놓고, 네. 뭐 지분, 비중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네. 좀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일단은 뭐 두 쪽으로 섹터를 좀 나눴는데요. 네. 대형주랑 소형주 대형주와 좀, 소형주.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충분히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대형주 네. 같은 거 앞서 말씀드렸던 한화. 한화. 당연히 한화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밑에 한화 시스템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이 사실 이제 수소 트레일러 관련된 뭐 이슈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뭐 어디 놀러 가시거나 수도권 근교에 가 보시면 뭔가 전차라든지 장갑차에 트레일러를 이제 실어가지고 이송하는 거를 가끔 보시잖아요. 예. 그 트레일러를 현대로템에서 만듭니다. 음. 예,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K2 전차 부품 양산하고 있고요. K21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육군 관련된 이런 장갑차 전차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현대로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로템은 사실 철도랑 많이 연관돼 있잖아요. 네. 예. 비슷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형주는 당연히 2대 주주로 등극되어 있는 보잉이 2대 주주로 등극되어 있지 않습니까? 휴니드라는 아.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휴니드가 원래는 했던 일들이 이제 가스, 방독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가 전반적인 사업부를 많이 변화를 시도하면서 이제는 그런 군사용 통신 체계 구축망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쪽으로 사업을 넓혀가면서 그러면서 보잉이 자연스럽게 지분 투자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보잉이 2대 주주로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적인 뭔가 제휴라든지 뭔가 이익성이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 휴니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을 인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형주에서는 휴니드라는 종목을 한번 뽑아드렸습니다. 대현님 가스 할 때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시켰던 입장이라서요. 역시 또 장교님 다르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한화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히려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오늘 한화 시스템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한화처럼 이 지주사격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또 뭔지 궁금해요.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네. 지주사라는 게 결국은 네.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유형 자산, 자회사의 부분, 지분 예, 가치, 자산 가치 부각인데 자산도. 뭐 지금은 뭐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부각이 됐었어요. 네. 지주사들이 뭐 오리온홀딩스, 뭐 한화 여러 가지로 뭐 신고가 근처까지 한번 갔다가 이제 밀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좋은 종목도 다 밀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주 자체 영향도 많이 받고 있어서 나중에 이런 시장이 좀 건전화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은 산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계속 지금 한 3개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통이 끝나는 시점부터 지주사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지주사를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방위산업 얘기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지수 얘기도 좀 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세로 고치면 바로 이제 시장 얘기, 즉 지수에 대한 얘기인데 등락 비율도 뭐 아까 강성호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저희가 뭐 NFT라든지 방위산업은 얘기하지만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괴로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 뭐 이렇다 할 악재가 막 튀어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 외부에서 어떠한 뭐 헝다 이슈가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2,960까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 회복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될지부터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네. 그 주식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앱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뭐 블룸버그 같은 앱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베스팅닷컴 같은 앱들 통해서 네. 글로벌 변수들을 챙겨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달러화거든요. 네. 달러화가 놀랍도록 강합니다. 최근에 그에 반면에 한국의 원화나 주식 투자, 그러니까 주식 지수는 어떻게 보면 또 안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원화가 워낙 좀 안정성이 있는 이머징 통화이긴 데다가 일단은 이 달러가 굉장히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연준의 어떤 스탠스, 즉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에 연준 의사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 주쯤 되면 또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임시로 맞습니다. 미뤄뒀던 게 이제 뭐 만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협상을 해야 되는 리스크도 있고 또 12월에 FOMC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한 달러화 강세 요로 인해서 지수가 지지부진한데 이 얘기를 드리면 뭐냐면 이게 내년 초나 1월, 2월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말 연초도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매니저 분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저도 원래 그 12월 15일이 부채 한도 협상 그 데드라인이잖아요. 그 그때까지 이제 앨런도 이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미국 시장은 뭐 크게 뭐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후가 조금 며칠 전후가 중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돌파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나마 미국이 이렇게 버텨주니까 이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뭐 지금 며칠 동안 조금 그 많은 조정은 아니죠. 그냥 네. 약간의 좀 숭고르기 조정이라 표현하고 싶은데 0.5 정도 빠졌다가 다시 또 보합으로 끌어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도 아마 12월 정도 중순에서는 한번 좀 가격 조정이 세게 올 수 있는 타이밍은 올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버텨주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미국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 전제 조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단 2,900을 계속 유지한 상황에서 이제 12월 정도가 지나면은 아마 전반적인 이익, 그 영업이익 전망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계속 이제 슬금슬금 나오잖아요. 4분기 둔화 관련된 영업이익 전망치들. 네, 맞아요. 이런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그때까지는 좀 버텨주면서 빠르게 뭔가 영업이익 전망치들, 이익 전망치가 좀 빠르게 좀 이제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그때가 아마 지수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둘이 비슷한 의견이다 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강성호 아나운서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저는 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미국 얘기가 하도 하도 많이 얘기해서, 나와가지고 네. 사실 머리가 아플 때가 많은데 우리 증시는 우리 증시에는 전 반도체가 회복할 때 다 같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포인트인 것 네. 같아요. 반도체 가격이 이제 4분기에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네. 우려가 있으면서 먼저 선조정을 받았는데 네. 정말 하락폭이 깊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다 보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끌어주는 장이 올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그런 돌파구로 따져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 내지는 온기, 즉 2021년에 대한 온기 실적 발표가 내년 1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좀 가봐야 되지 않겠냐? 강성호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반도체 맞아요. 보자. 유가도 맞췄는데. 네. 그러네요. 유가 많죠. 감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 한번 이벤트로 이런 지수 관련된 것도 네. 한번 했을 때 네.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렇게 좀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섹터 단에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락할 때마다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굉장히 지지부진할 때 조금은 비중을 늘려서 내년 상반기나 내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섹터 지금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이게 뭐 NFT가 이제 종결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상승이 종결되는 시점. 그래야지 뭔가 조금 다른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네. 좀 방산이라는 섹터가 올라가는 게 그 힌트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주목하는 거는 이제 오늘 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9시에 네. 방송국에서 이제 네 분의 대선 주자분들이 나오서 이제 코멘트를 하시겠죠. 관련돼서 여기서 힌트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만약에 NFT라든지 뭐 코인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여기서 뭔가 또 이런 부분들을 가상자산을 뭐 인정하거나 뭐 이런 대한 정책적인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은 연말까지 이 분위기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이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가 뭘까요? 결국은 주택 공급입니다. 네. 가장 큰 규모가 주택 공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공급 관련된 부분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오프닝 차트에서 수주 금액이 당연히 미달되는 부분들, 계절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워낙 상반기 때 너무 많이 받았어요. 수주 금액을. 아시다시피.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꺾였던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건설 쪽도 겨울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동해안 관광 에너지 벨트, 서해안 글로벌 경제지대 5개 권역의 개발 60조 쓴다라는 예산 관련된 부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잠실 장미 아파트, 송파 한양 2차 관련된 부분들 재건축 2차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슬금슬금 서울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그래서 오늘 아마 대림비엔코라는 종목과 페인트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맞아요. 나오는 배경이 좀 되지 않을까. 건자재 쪽. 네. 물론 아직 건자재 대장은 KCC지만은 KCC가 대장이거든요. 근데 KCC가 과연 강력하게 움직일지 이에 대한 분위기. 그래서 KCC가 계속 KCC 마저 틀어버리면은 이제 뭔가 이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오늘 조금 힌트는 조금씩 나온 것 같은데 결국 오늘 밤이 관건이다. 이 관련해서 뭔가 주택 공급 관련된 부분이 네 분 모두 이쪽으로 공통된 의견이 모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뭔가 NFT에서 대성 정책 테마 쪽으로 또 주도 섹터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힌트를 해석을 잘 하셔서 방송에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뭐 페인트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맞아요. 뭐 또 이야기를 먼저 나눴던 건 바로 드래곤 플라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승관 선배님 좀 어제도 리뷰를 했는데 오늘도 2차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46%가 넘게 수익률을 달성했어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리뷰 한번 해주세요. 예. 두 개 던져드렸죠. 두 개를 네. 말씀드렸는데 지니뮤직 음원. 근데 지니뮤직도 수익권이에요. 지금 맞아요. 6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6천에서 말씀드렸고 드래곤 플라이는 이제부터 챙기자라는 전략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리뷰 좀 할게요. 이전 고점을 넘기긴 했어요. 이전에 거의 한 2년 동안의 고점을 넘겼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넘긴 상황에서 약간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성 정책으로 갑자기 테마가 쏠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방산이 좀 움직였던 게 방산이 사실 어제부로는 사실 끝나고 또 다시 NFT로 갔어야 되는데 방산이 이틀 연속 올라가는 흐름이 뭔가 NFT 테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지겨워하는 듯한 뭔가 심리가 적용이 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오늘은 챙기고 차라리 이제 이거 게임주잖아요. 게임주를 보는 것보다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쪽을 차라리 오히려 공략하자 이렇게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차라리 NFT도 이제부터 이제 장세가 좀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은 조금은 뭐 다음 주까지 순환에 돌겠지만은 워낙 지금 과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익절을 권유하면서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드래곤 플라이는 이제 익절로 얘기를 해주셨고 계속해서 게임 플랫폼 얘기를 해주셨는데 게임 플랫폼은 또 어떤 업종이나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플랫폼보다는 이제 NFT 이제 토큰 관련된 플랫폼을 영위할 수 있는 거겠죠. 결국은 네. 이제 그런 플랫폼이 이제 경매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의 플랫폼을 만들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이력을 영위했던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안 올라간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PT. 예. 제대로 벌크업했죠 지금. 네. 예. 그래서 오늘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또 이렇게 매수하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네. 종목명은 5글자입니다. 투비 소프트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79970이고요. 제가 이 회사를 주목하는 배경은 18년도부터 블랙체인 관련된 결제 플랫폼 사업을 이미 진출했고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어제 뉴스가 하나가 보도가 됐는데 시장에서 좀 묻혔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회사 NFT 플랫폼 투비 메타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NFT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 그러니까 내달 공개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유일하게 지금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더 플랫폼으로 뭐 엄청나게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뭐 투자 경고까지 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 회사가 벌써부터 좀 냄새가 나죠. 투비 메타라고 명칭까지 자회사가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투비 소프트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당황스럽네요. 예, 2,400원 이하로 매수 가격을 설정해 드릴게요. 2,400원 이하로. 이 이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는 거를 권유하지 않겠고요. 네. 목표 가격을 좀 높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한 방에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750원, 네. 2,750원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손절가 조금 높일게요. 손절가는 2,200원 선으로 좀 높일 테니까 타이트하게 손절가 좀 잡아드리고요. 투비 메타 관련된 플랫폼 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4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중순으로 알고 있어서 네. 그때까지 뭔가 종목이 움직이면 그때는 매도하시고 그때까지 끌고 가는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투비 소프트, 투비 수익권이 되길 바라면서 매수가 2,400원 이하고 목표가 2,750원, 손절가 2,200원 타이트합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